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시간에 28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듀레이션입니다. 채권 듀레이션 관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채권 듀레이션이라 하면 본전 회수, 평균전,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한 채권을 얼마 주고 사셨다고 하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듀레이션이 크다는 얘기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이 크다. 약간 채권 이자율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 거래할 때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자율이 크게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듀레이션을 늘려야 되겠죠. 빠질 때 채권 가격이 더욱더 크게 올라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면 무이표채의 경우 만기가 길어지면 듀레이션이 증가한다. 이거는 1번 상식적으로 채권을 샀는데 얘가 만기가 엄청 길어. 10년짜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짜리. 만기가 10년짜리와 만기가 1년짜리를 비교하면 원금 회수하는데 누가 더 빨리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만기 1년짜리죠. 만기가 길어지면 듀레이션이 증가한다. 이건 그냥 그 상상만 해도 바로 뚝 떨어지는 값입니다. 두 번째, 목표 시기와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맞춰놨으니까 목표 시기까지 이자율의 중간 변동에 대하여 면역이 되므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요거 약간 조금 긴가민가 하시죠. 세 번째, 잠깐 스테이. 세 번째, 목표 시기 면역 전략의 수행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채권의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감소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 2, 3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나 듀레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쉽게 캐치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일단 듀레이션이란 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채권 가격을 나눠주는데 현재 채권 가격을 나눠주는데 얘가 각 매년 들어오는 중간에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1년, 2년, 3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돈의 현가는 가중치 1,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는 현가에다가 가중치 2, 여기에서 들어오는 건 가중치 3. 그렇게 하면 한 3개짜리만 해볼게요. 그러면 1 곱하기 첫 번째 이자, 그쵸? 첫 번째 캐시플로우에다가 1 플러스 R, 뭔가 할인해 갖고 올 거기 때문에 더하기 2, 얘가 기간이죠. 2년. 2를 곱해주고 CF를 2년차의 캐시플로우를 2년치를 할인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3, 가중치가 들어가고 마지막 3년차의 캐시플로우를 1-R에 삼승을 해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시그마로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서 CFT 나누기 1 플러스 R에 T 나누기 P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눈으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각 하나 3년 정도 한번 써보고 이걸 다시 바라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2번과 3번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단 1년 그리고 2년, 3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장 쉽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자율이 10%짜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액면은 그냥 대충 계산하기 쉽게 100원이라고 하게 되면 듀레이션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듀레이션 계산 3년짜리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10 나누기 1.1 더하기 2년차 때 20 1.1의 제곱 하지만 곱하기 가중치가 2가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3년 차에는 시기가 들어가고 110 원금까지 해서 만기가 됐으니까 1.1에 3승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간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약 2.73 정도가 나올 거예요. 듀레이션이. 자, 그런데 지금 2번과 3번이 공통되는 내용이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시간이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 맨 처음에 잘 보시면 2.73년을 목표로 해서 듀레이션 2.73년을 제가 딱 맞춰놨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1년이 지난다면 1년 후가 되면 과연 듀레이션은 1.73으로 돼 있을 것인가? 이것만 확인을 하면 2번과 3번 보기가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년이 여러분 시간이 여기 있다가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러서 다시 듀레이션을 계산해 보자. 자, 그럼 1.1 1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얘가 1년 후가 되고 얘가 2년 후가 되겠죠. 더하기 2에 110 1.1의 제곱. 요걸 계산을 하면 과연 1.73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1.9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정리가 돼버리죠. 두 번째, 목표 시기와 듀레이션 일치시키는, 내가 목표가 2.73년이었다?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2.73년을 듀레이션을 맞춰놨어. 그리고 1년이 지났네? 어머? 그럼 남은 게 1.73년이어야 되는데, 목표 만기가 1.73년이 남아야 되는데, 듀레이션은 내 채권 포트폴리오는 1.9가 되었네? 듀레이션이 더 늘어났잖아? 그러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고,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 뭐 짧은 채권에,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 포트폴리오를 좀 더 섞어주든지, 비중 조절을 해서 채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냥 멍 때리고 있을 일이 아닌데, 요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지 않은 거. 3번, 목표식 면역전략 수행을 할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간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후에 목표 잔여 시간은 1.73년이고 듀레이션 1.9가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줄여! 여기다 뭔가 작업을 해서 1년 지났으면 여기다 포지션 조정을 뭔가를 해서 1.9를 다시 1.73으로 줄여! 나의 목표는 2.73년이었으니까 듀레이션을 감소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요 식을 한번 계산하면서 빡 튀어나온 겁니다. 네 번째,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간 이자 지급 횟수가 증가한다면 채권의 듀레이션 감소한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여기에서 쭉 해서 한 번 주는 거랑 다다다다다다닥 이자를 중간에 많이 주는 거랑 얘가 원금 회수 기간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영구채는 좀 특별한데 일반적으로 영구채 듀레이션은 y 1 플러스 y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왜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산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빡세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시고, 영구채 듀레이션 같은 경우 시장 이자율과 연간 지급 횟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요게 1년에 한 번 주는 케이스, 1년에 뭐 n번 준다고 한다면 영구채 듀레이션 1년에 n번 이자를 지급하는 건 n분의 y에 y가 이자율이라고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자율과 이자 지급 횟수에 의해서 영구채의 듀레이션은 결정된다. 이건 공식을 하나 머리에 두고 계시면 계산하라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식에 의해서 맞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예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1번하고 4번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듀레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4번도 영구채 듀레이션을 알고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2번하고 3번이 약간 목표 시기 면역 전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멍 때리고 있을 일이 아니네? 요게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꼭 야, 이 케이스만 이런 거 아니야? 요게 또 믿음이 안 가신다면 요 식을 가지고, 요 수식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또 한번 보여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예제만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게 가성비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